안녕하세요.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저자 오행자 작가입니다. 여러분, 요즘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돈을 벌려면 돈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요. 돈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은행이나 증권사나 금융 쪽에 돈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돈을 좀 벌 수 있도록 금융 전문가로 활동하고 또 사업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우리 퍼니랜드의 조정훈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이 헤어스타일이요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특별한 컨셉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특별해요? 그동안 제 사랑스러운 헤어들을 좀 억압했었는데, 네. 오늘은 좀 자유분방하게 좀 풀고 왔습니다. 자유롭고 싶다. 예, 뭐 여자분들도 그쵸? 기분 전환할 때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또 실현당한? 그건 아니고요. 우리 봉숭아학당 네. 문화혁신학교를 통해서 제가 이제 다시 강의를 또 오랜만에 시작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헤어스타일을 바꿨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그 머리 밀기 전에. 네, 밀기 전에. 밀기 네, 전에. 좋습니다. 우리 조정훈 이사님이 헤어스타일을 바꾸셔서 제가 네네. 여러분 함께 웃으시라고 네네.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 조정훈 이사님, 우리 시청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숭아학당을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뭐 오늘 주제가 네. 남들이 들으면 뭐 금융이나 이런 뭐 주식 이런 게 약간 어려워 보이고 딱딱해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어딥니까? 봉숭아학당. 그렇죠. 여기 채널 지금 봉당TV잖아요. 네, 봉당TV. 봉당TV는 항상 유쾌하니까 맞아요. 금융도 유쾌하게. 그게 오늘 저의 컨셉입니다. 여러분에게 금융을 유쾌하게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저번에 강의에서도 호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 강의하면서 느낀 게 네. 제가 강의를 100을 준비했다면 네. 25%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호응은 200%였죠? 그렇죠. 그 이유가 호응이 같이 웃다 보니까 뭐 설명을 못하겠어. 이게 참 해외 팝스타들이 네. 한국에 오면은 너무 행복하대요. 왜냐면은 떼창, 호응. 그러니까 딴 데는 되게 점잖게 얌전하게 관객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다시 금융 강의를 복귀를 해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제가 근데 워낙 보니까 지식도 많으시고 분석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너무 쉽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오늘도 쉽게 좀 가볍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예. 그러면은 네. 가장 요즘 핫한 게 뭐예요? 핫한 게 코스피 5천 시대가 됐다. 그렇죠. 5천 넘은 지가 또 이제 옛날이 그렇죠.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5,300대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1% 또 올라가지고 이제 5,400 돌파해가지고 네네. 이제 뭐 7천이 멀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아니고요. 내일은 아니고 이제 곧. 그 지수라는 게 네네. 이게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해외에서 뭐 2만 포인트 이렇게 갈 때 거기서도 뭐 처음에 1,000, 2,000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근데 12,000을 가더라도 가다가 훅 떨어지고 그렇죠. 가다가 훅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갈 때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봤을 때는 그냥 계속 오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두 달, 세 달, 네 달 빠지기도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코스피 지수가 뭐 6천, 7천 가는 확률은 굉장히 높다. 하지만 내일 7천 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와 이런 주식과 이런 자산 가치들이 계속 상승할 터인데 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흐르는 물에서 잘 타고 올라갈 것인가? 네, 내 재산도 바짝바짝 빛나게 올라갈 것인가? 그쵸.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3분 안에 하면은 이제 재미도 없잖아요. 이제 그리고 다 들었으니까 좀 애껴놓고 하겠습니다. 애껴놓고 듣다 보면 뭔가 하나씩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잘 흐름을 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은 투자를 하나요? 투기를 하나요? 이 투자와 투기에 대한 부분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그렇죠. 우리 이제 그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린 양방향 소통을 하니까. 네.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되겠어요? 투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투자야. 그렇죠.
이거 지금 투기로 선택하신 분 있어요. 인생은 한 방이라고 선택하신 분 있는데 한 방이 훅 가십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네. 투기를 하시면 안 되고 네. 그 왜 투자를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주식시장에서 네. 한 25년간 성공하셨던 분이 있어요. 25년간. 25년간. 그래서 뭐 한 500억 정도 벌었는데 단 3개월 만에 깡통을 찹니다. 500억을 벌어서 3개월 만에 500억을 다 잃어요? 네. 왜요? 주식에는 이제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신용 미수 뭐 연달아서 쓰는 경우에는 네. 내 원금 이상의 손실을 단기간에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서 또 선물하고 이제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3개월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도 500억도 다 날아갈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네. 선물, 옵션 이런 게 네.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네. 질문하셨으니까 네. 이거는 제가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설명해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네네. 되실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선물하고 옵션이 어떠한 개념이냐면은 네. 배추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배추. 이제 그 용달차를 들고 가서 네. 그쪽에서 배추를 사오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밭대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예, 밭대기로 그래서 산다고. 밭대기. 내가 요 밭 하나를 500만 원 줄 테니까 네. 요거 농사지면 다 나한테 주세요. 네. 요런 행위가 네.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거랑 또 더 쉽게 비교하자면 네. 우리가 아파트 한 채가 한 10억이라고 칠게요. 네네. 근데 분양권도 약간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입주할 수 있는 권리죠. 네. 아파트를 사는 데는 10억이 들어가는데 네. 10억의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5천만 원 주고 샀다 칠게요. 분양권을. 요게 네. 선물 옵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10억을 주고 샀는데 이 아파트가 3억이 올라요. 그러면은 10억을 투자해서 3억이 올랐으니까 30%가 수익이 난 거고요. 네.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한, 네. 분양권을 네, 그건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네. 이 아파트가 3억이 올라요. 얼마 벌었어요? 2억 5천. 2억 5천 벌었죠? 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 왜냐면 3억이 올랐는데 지금 내 돈 5천 들어갔으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2억 5천. 오케이. 그런데 그때 내가 5천만 원에 샀던 분양권이 3억 5천에 팔려. 그럼 3억 번 거예요, 또. 그렇지. 그렇잖아요. 왜 3억 5천에 팔릴 수가 있냐면 20억이 갈 것 같아서.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튤립 한 송이의 저택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게 네. 튤립 버블이라고 하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 선물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살 수 있는 권한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왜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하냐면 네.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8억으로 떨어졌으면 20% 손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10억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 딱지를 5천만 원에 샀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2억이 떨어졌어요. 그럼 2억 5천 손해본 거지. 아니죠. 5천만 원만 손해봤죠. 왜요? 안 그냥 들어갔으니까. 딱지 포기하면 되잖아요. 딱지 포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선물 옵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맞죠? 왜 나빠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날렸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10억을 샀으면 2억을 날렸죠. 네. 2억 날리는 게 좋아요? 5천 날리는 게 좋아요? 5천 날리는 게. 근데 선물 옵션이 왜 위험하다고 할까? 왜 위험하다 그래요? 딱지를 20장을 사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장만 사면 되는데. 한 장만 샀으면 5천만 원만 손해를 봤을 텐데 네. 이거를 레버리지를 20장을 사서. 왕창 땡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손해봤다. 투기, 투기. 욕심. 네, 그러니까 선물 옵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투기를 하는 행위가 나쁜 거예요. 한꺼번에 몰빵하는 거 투기다. 예. 이제는 조금 금융 전문가답게 분석 방법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럼요. 그죠? 예.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제가 그 이번 주 월요일에 네. 봉당TV에서 이제 그 100의 강의를 준비했는데 25%밖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오늘 좀 여기서 풀어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지식이 있느냐, 네. 내가 좀 배운 게 있느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그 내재 가치, 이제 본질에 대해서 네. 이제 분석을 했느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없이 들어가는 거 투기, 그냥 감, 내 촉, 내 감, 이거 뜰 때 됐어. 이거에 대한 성공률이
데이터가 나올까요? 쉽지 않죠. 안 나오죠. 네, 쉽지 근데 않죠. 기본적 분석은 데이터가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가 나오는 게 기본적 분석이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네. 임대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통 건물 임대료가 연 10%가 안 나오거든요. 보통 부동산이 뭐 100억짜리가 있다 칠게요. 근데 1년에 거기서 임대 수익이 10억이 나와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통한 그 수익이 몇 프로죠? 10%. 10%죠. 아까부터 봤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너무 좋아요. 얘가 헤매면 안 되는데. 네. 예, 이런 게 데이터예요. 그렇다면 같은 동네에 100억짜리 빌딩이 10개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빌딩은 1년에 수익률이 5억이고 어떤 빌딩은 1년에 수익이 8억인데 얘는 1년에 임대료 수익이 30억이에요. 그럼 이 빌딩은 좋은 빌딩일까요? 나쁜 빌딩일까요? 좋은 빌딩이겠죠. 이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진 않아요. 어쨌든 수익 많이 나는 게 좋은 거다. 그렇죠. 그거를 이해하는 이런 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네. 이렇게 명확한 수치, 확률. 이거는 확률이 가능해요. 왜냐면 만약에 그 100억짜리 빌딩이 10채가 있는데 다들 고만고만하게 5억에서 10억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어느 빌딩이 30억의 수익이 나고 있죠? 네. 이게 고정적으로 한 2년에서 5년 정도 가죠? 네. 그러면 이 빌딩은 150억에서 200억으로 오를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 그렇죠. 그게 수십 년간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분석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는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통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 가치, 그렇죠. 내재 가치, 수익 가치, 투자 가치 이런 게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은 이제 주로 수급 그리고 패턴. 근데 이것도 무시할 건 아니에요. 무시할 건 아닌데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제 패턴이란 건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냥 여태까지 우리 물어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에게. 네.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알고 계세요. 신기하죠? 나 초능력자 아닌데. 네. 자, 물어볼게요. 네. 제가 물어보는 거에 답을 하셔야 돼요. 네. 봄, 여름, 다음. 가을. 오케이. 나 엄청 똑똑한 거죠? 자, 이게 뭐야? 이게 약간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게 패턴 분석이에요. 이게 패턴 분석이에요. 이해하겠다. 1, 2, 3 다음에? 네. 4. 갑자기. 제가. 이게 기술적 분석이다. 예. 패턴. 그리고 수급.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 할까? 수급이 매도가 많고 네. 또는 매수가 많고 네. 뭐 이런 그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고 네. 뭐 거래량이 터질 때는 변곡점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1, 2, 3, 4, 5 이게 상승 파동이거든요. 네. 그리고 떨어질 때 A, B, C 그리고 쌍바닥을 찍고 다시 시작하는데 네. 이제 그러면은 5번 오르고 3번 떨어지고 2번 바닥 찍었으면 이제 오를 때 됐다. 그쵸. 요런 게 그동안에 많이 반복됐다. 그래서 이제 바닥 찍었으니까 오를 때 됐다. 이게 그때 사야지. 그게 이것도 좀 맞긴 하는데 이게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대외 변수를 굉장히 많이 타요. 물론 뭐 기본적 분석도 대외 변수를 타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갑자기 예전 같은 경우 뭐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쏘든가. 네, 이제 핵미사일을 우리한테 쏜 건 아니에요. 핵실험을 했지. 그치. 근데 이제 핵실험을 했는데 예전에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을 할 때는 막 주식시장 막 폭락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핵실험 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한 뭐 6차, 뭐 7차 가니까 사람들이 쟤네 또 저래. 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감인 거야, 이게. 감으로 하면 안 되는데 예. 이 기본적 분석에서는 감으로 하면 안 되는데 예. 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때로는 감도 필요하다. 필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보통 기본적 분석으로 하는 게 네. 안 망하는 지름길인데 기본적 분석은 지루해요. 지루하다. 지루해요. 이 내재 가치는 궁극적으로는 본질 가치에 따라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억짜리 빌딩이 임대 수익률이 5억에서 10억이 고만고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 혼자 군계 일학으로서 30억의 수익이 나면 이 수익이 유지가 되면 언젠가는 얘 150억에서 200억으로 오르는데 네. 이게 몇 년이 걸려요.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5만 전자가 15만 전자로 가는데 몇 년이 걸려. 그럴 수 있죠. 아, 지금 15만 전자 갔죠? 네. 그 전에 엄청나게 이게 몇 년 걸렸잖아요. 오래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못 버티는 거예요. 그쵸. 저도 못 버텼어요. 그런데 기본적 분석은 네. 예, 알겠습니다. 마음이 느껴지네요. 아마.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주식에서 비교군이 중대형 우량주하고 그런 단타주, 그러니까 중소형 세력주로 비교를 하니까 이게 지루하다고 걸리는데 부동산하고 비교해보면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주식들이 더 역동적으로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산 아파트, 내가 산 빌라하고서 비교하면은 지루하지가 않을 텐데, 하루에 상한가 15%, 30% 왔다 갔다 하는 그치. 세력주랑 비교하니까 중대형 우량주가 지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시장은 거의 80에서 90%가 다 단타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단타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 인구인데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또는 제대로 된 전문적인 그런 기본적 분석을 통한 이런 가치에 대한 그런 교육이 거의 없었어요. 있긴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서 주식 제대로 배워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안 없잖아요. 했습니다. 저도 감으로 여러분께서 했습니다. 어디 강의 가잖아요? 강의 가면 무슨 강의 하는 줄 알아요? 단타하는 법 강의예요. 이렇게 그 유튜브에랑 보면 알려드립니다. 수익 나는 거, 몇 프로 나는 거, 무조건 뭐 몇 프로 나는 거 알려드립니다.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강의 많이 해봤었는데 주식 강의할 때 이 강의비가 뭐 한 달에 10만 원 강의가 있고 한 달에 30만 원 강의가 있고 한 달에 70만 원 강의가 있고 한 달에 200만 원 강의가 있고 한 달에 500만 원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이거를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내서 공부하려고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돈을 내는 거예요. 그 찝어주는 거 살라고. 찝어주고 전문가니까 뭔가 나보다 잘하겠지 해가지고 사라, 팔아라, 뭐 해라. 이거 들으려고 돈 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내 자신의 지식과 가치와 내 경쟁력을 키워서 주식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남의 도움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샀다 팔았다 이 리딩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돈 번 사람 중에 불확실성이 별로 없다. 많아. 그렇죠. 그게 그렇죠. 뭐냐면 운대예요. 그래서 결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확률이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 주가지수 S&P 500이나 다우, 그 다음에 유로스타트 50,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는 이 지수 ETF 펀드에 내가 뭐 500이든 1000이든 뭐 5000이든 사가지고 이거를 아파트 들고 가듯이 빌라 정말 안 오르잖아요. 근데 빌라도 한 10년, 20년 있으면 뭐 재개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빌라 보듯이 코스피 지수 보면은 괜찮아요. 편해. 빌라보다 더 일찍 올라. 근데 요새 빌라도 뭐 가끔씩 오르는데 기술적 분석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다. 그거를 통해서도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극히 드물다. 일단은 극히 드물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도 이런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다. 결국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마무리를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들었을 때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분명히 주식 투자로서 큰 희망과 큰 성과와 큰 자산의 증가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그 기술적 분석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게 정말 뭐 서울대 경영학 경제학 뭐 하버드 뭐 MIT 어디를 나와서 주식을 한다고 해도 95%가 망해요. 그러면은 주식을 어떻게 해요? 95%가. 그러니까 95% 망한다는 게 뭐냐면 그런 그 감으로 기술적 분석 막 단타 하는 게 성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5% 이하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성공을 많이 또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망할 확률이 95%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을 10년, 20년을 봤을 때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나이가 뭐 20대예요? 또는 나이가 30대예요. 그러면 나이가 40대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나이 50 먹고 죽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쵸. 사회까지 가죠? 네. 그럼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나이가 50살이면 앞으로 50년 더 살 텐데 내가 지금 50살에 주식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에 내가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억이 됐어. 그럼 7천 벌었죠? 괜찮죠. 괜찮죠? 네. 그러면 이제 5년 뒤에 주식을 접겠어요? 안 접죠. 안 접겠죠? 또 해죠. 예, 주식이 10년에 한 번씩 망한다. 아. 10년에 한 번씩 망한다. 무슨 얘기냐면 그 예전에 그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터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100년 빈도의 지진이 난 거예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지진이 나서 그때 났다. 그 몇십 미터에 이게 그 12미터가 넘는 그 파도가 해서 방턱을 넘은 거거든요. 네. 주식 시장이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그러한 충격이 옵니다. 근데 그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 위험한 거를 아까 제가 설명했죠. 선물 옵션이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이것 선물 옵션에서 95% 이상이 망한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10년, 20년 모은 돈을 날리고 나서도 몰라요. 왜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뭔가 막연하게 되게 위험한데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시 한 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투기가 아닌 투자를, 건전한 투자를 교육하는, 공부하고 내 자신의 경쟁력을 기르고 내 소중한 자산과 내 미래, 내 노후 자금을 투자할 때 주식을 안 할 거 아니라면 안전하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결론은 공부해라. 그렇죠. 공부를 해서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주식 투자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예, 왜냐면 코스피 지수가 6천, 7천, 뭐 삼성전자 뭐 15만 원 돌파해서 20만 원 간다 그러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얼마인 줄 아세요? 600조가 넘었습니다. 와, 옛날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00조도 안 됐어요. 하이닉스는 예전에 삼성전자하고 뭐 이렇게 반도체에서 경쟁을 하긴 했지만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했잖아요. 매우 싸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오르니까 SK 스퀘어 그다음에 SK 이제 위에가 최대 주주거든요. 두 단계에 걸쳐서 SK가 지주회사고 지금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주식은 피할 수는 없는 흐름인데 내가 하든 내가 안 하면 내 아들이 하든 내 아들이 하면 내 부인이 하든 누군가는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든든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누구다? 저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각자가 내 가정을 지키는 그런 보루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배워야 된다. 그렇죠. 결론은 주식 그냥 투자하지 마라. 그냥 감으로 하지 마라. 누군가 하니까 따라서 하지 마라. 결국은 공부해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라. 그리고 같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투자를 해라. 예. 자, 그래서 지금 방송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쩌라고 허라고 말하고 어디다 투자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핵심으로 딱 마무리를 해주세요. 핵심으로는 네. 제가 이제 저번 월요일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그래요. 주식으로 돈 버시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5,000에서 5,300 네. 뭐 더 오를 수도 있고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현재.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확률이 크다. 왜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됐고 네.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뭐 거의 뭐 400조가 넘습니다. 이거 지금 줄여가지고 국내 주식으로 지금 돌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금 호재가 터진 상황인데 네. 여기서는 내가 막 뭐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산의 한 20%든 30%든 배정을 한 다음에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위주로 ETF 같은 거 안전하게 분할 매집을 하면 네, 이게 한 번씩 딱 오를 거예요. 네. 오르면 팔아야 될지 안 팔아야 될지 한번 방송 또 그때 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저기 금융 전문가로 그 활동을 한 지가 조금 되셨어요. 원래 드라마에서 이렇게 끊는 거잖아요, 원래. 그치. 지금 아니, 안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네. 밤샐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끊을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은 우리가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내가 안 하면 내 아내가 하든 자식이 하든 누가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공부해서 그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분할 투자를 해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맞나요?
맞고요. 지금 굉장히 뉴스에서도 맨날 코스피지수 나오고 밖에 식당 가면은 아마 한 8테이블 중에 한 4, 5테이블은 주식 얘기하고 있을 텐데 네. 이런 상황에서 가족끼리 금융 경제에 대해서 또 대화하는 문화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시작할 때 봉숭아학당을 사랑하는 남자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자, 봉숭아학당 접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얼마나 아유. 되셨어요?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런데 네. 어떻게 그렇게 풍덩 빠지게 되셨어요? 저는 그 사람의 인성과 가치관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봉숭아학당을 와서 느낀 게 여기는 베푸는 곳이고 네. 여기는 사랑을 주는 곳이고 여기는 웃음과 행복을 전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뭐 많은 회사들을 미팅하고 뭐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과 그런 고객들과 함께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겪는데 제가 이렇게 따뜻한 곳은 거의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동을 느껴서 제가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제가 지금 일주일에 거의 한 3일, 4일은 뵙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우리 요즘 네. 너무 자주 보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은 출연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된 바야 이 한번 받쳐서 이제 봉숭아 학당 발전에 또 이바지하는 그런 멤버가 좀 되고 싶습니다. 이미 멤버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네, 멤버가 이미. 됐고 네. 좀 이바지해서 대한민국에 아직 봉숭아 학당을 모르는 그 정말 안타까운 분들에게 네. 우리가 지금 그걸 전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 한 번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두 가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봉숭아 학당이 궁금하실 거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훈 이사님의 전화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를 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 봉숭아학당을 사랑하고 봉숭아학당에서 함께하는 우리 조정훈 이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요즘 뭐 흐름이 주식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하면서 여러분 삶에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번에는 웃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통해서도 돈을 벌고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에 와서 많이 웃고 행복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봉당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웃으면서 삽시다!